많은 정치 이슈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사회 이슈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목숨을 끊은 김세론 씨. 고 김세론 씨의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온라인 악성 댓글과 유튜버들의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태였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레카들이 무분별한 활동을 벌이고 이것을 제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곧 국회 상임위에 정식 회부가 될 예정입니다. 조회수를 노리고 무차별 비방을 쏟아내는 악성 유튜버들의 행동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썸네일에 큼직하게 유명인 얼굴 박아놓고는 아무 말 대잔치 벌입니다. 조회수만 나오면 그만이에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는데도 방송이 아니란 이유로 제재도 없습니다. 신문 방송보다도 힘이 더 세지고 있는데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유튜브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세상을 떠나야 그들의 악행이 멈출까요?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한 분이세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유현재 교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유현재입니다. 우선 악성 댓글, 악플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연예 기사 밑에 그 댓글 다는 건 다 닫아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연예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뭐 SNS 이런 곳에 올리는 글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는 뭐 저도 심오방송학과 있습니다마는 그 미디어 구분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그 독자가 됐든 뭐 유튜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네. 사람들이 됐든 간에 어디든지 자기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은 전부 다 뭐 댓글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하.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냥 사법지체 약간의 뭐 그런 법적 공백 뭐 이런 게 큰 이유, 그리고 도덕적 안오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음. 사실은 음.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미디어는 민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예. 적절한 입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우리가 원인도 좀 짚긴 하겠지만 일단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니까 예예, 공백 맞습니다. 상태다. 예, 맞습니다. 사법 지체라고 하셔. 법이 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예예. 고 김세론 씨의 이제 사망 사건으로 이것이 다시 대두된 건데 그 김세론 씨 어머니 입장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짓 기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갓 20살 넘긴 세론이에게 향했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플을 감내해야 했다. 그 악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뭐 구체적인 악플을 막 이렇게 네. 읽고 막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 보면 네. 그 인제 일부 연예인인데 음. 예전에 어떤 뭐 범죄 사실이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거의 배설 수준이더라고요. 음. 배설 음. 수준이고, 음. 그리고 인제 뭐 범죄자랑 저는 범죄자 취급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사법부의 몫인데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국민정서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아주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거의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혐오와 음. 모든 모욕과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냥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죠. 네.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일정 부분 성숙한 사회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어도 여기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90% 이상은 다 그걸 지키고 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니까 막 폭력도 되고 뭐도 되고 막 그런데, 음. 주요 댓글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연예인들도 타격감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유명인이면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혹은 연예인은 돈 많이 버는데 그 정도는 감내해야죠. 유명세라고 생각하고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요? 당장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 때는 언제고." 음. 이렇게 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가장 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실정법을 어길 정도의 어떤 모욕과 명예훼손과 또 사자 명예훼손과 이런 음. 것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 부분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 그거랑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음. 이쪽과 이쪽을 막 이렇게 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익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실명으로 해 놓으면 아마 분명히 좀 다를 겁니다. 아 근데 오프라인 사회에서는 그 정도 배설을 해내진 않는 사람들도 온라인에 가면 익명에 숨어서 막 배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그 정도의 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그리고 연예인이다, 공인이다. 아. 이런 거에 어떤 약간 삐뚤어지고 왜곡된 어떤 관념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연예인도 어떤 공인도
인격권을 침해당할 정도의 그런 모욕적인 댓글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차라리 타격감이 더 심하죠. 사실은 이미지나. 그리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인 무기징역 같은. 음.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예. 예. 자숙기간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차라리 있고 법에 뭐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들에겐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렇죠. 직업을 아예 잃는 어떤 그런 무기력감, 무력감, 제가 뭐 정신과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 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패턴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숙 기간을 차라리 정해줘라 이 말씀 그러니까 말이에요. 되게 귀에 꽂히네요. 그러니까 요 죄를 졌으면 요런 어떤 뭐 뭔가 처벌을 받았으면 요 사람의 자숙 기간은 뭐 3년. 김세론 씨 같이 뭐 음주 사고를 냈으면 5년 차라리 정해줘라. 그러니까. 근데 끝도 없이 뭔가 하려고 하면 또다시 나타나서 자숙 안 하고 왜 카페 알바해? 자숙 안 하고 왜 SNS에 글 써? 그럼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러라는 건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인제 뭐 그 심리적 무기징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유튜버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저희가 아하. 인제 뭐 보통 얘기하는 사이버 레카라든가 인제 그 사람들이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음. 아젠다 세팅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말하고 싶을 때 또 확 말하고 네. 그래서 또 여론 조성하고 막 예. 이러면 또 속수무책으로 정말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그들이 프레임을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악플 얘기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이 악플을 부르는 매개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뭐 여러 매개체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유튜브 그리고 그 유튜브상의 일부 악성 유튜버들. 네. 악질이죠. 이들을 이제 사이버레카라고 좀 부르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정의를 좀 해주세요. 사이버레카.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무슨 뭐 도시괴담처럼 누가 했느냐 막 이런 것들은 뭐 논쟁 그 어떤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지칭할 때 사이버 네. 레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약간 뭐 이렇게 카테고리 킬러처럼 자기가 나는 자기를 이런 그렇게 거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야라고 사이버레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사적 제재라는 게 네. 굉장히 뭐 공룡화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제역을 포함한 요번에 이제 그 예. 이렇게 뭐 구속되고 이런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죠.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일을 미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이버레커 연합회라는 걸 또 만들어서 뿌듯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어디 연합회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 사업 확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지체라고 한 것이 그들을 제때 단죄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후과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아하. 그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방송 봤어라고 얘기하지만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사실 어디에도 이 뭐랄까요?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어르신들은 뭐 유튜브 방송 봤다 뭐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또 그걸 이렇게 구분하고 뭐 OTT는 OTT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유튜브 방송 봤어, 난 봤어라고 얘기를 하면 방송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예전에 뭐 언론인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떤 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단죄되지 않는데 사이버레카들이 아주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를 어마어마한 걸 만든 거죠. 공백을 이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사회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달려온다. 부르릉 네, 달려온다. 이래서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여러분 부르는 건데 음. 그들이 누군가 하나를 잡아서 저격하게 되면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온라인에 악플 다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훨씬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죠. 그분들은 저는 그냥 혐오 장사, 뭐 모욕 장사 이런 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전선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팩트보다는 톤앤무드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가 뭐가 잘못됐어,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건 섞는 뉴스거든요. 네? 뭐라고요? 섞는 뉴스. 섞어버리는 예, 뉴스. 섞어버리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쁜 의미로는 그들이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어떤 팩트가 있다. 그럼 그거에 이제 자기 뇌피셜이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자극적으로 썸네일 뽑아가지고
그냥 아주 자기들이 아주 저질 소설을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선동하기 쉽고 그다음에 예. 일반인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썸네일만 보면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보원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급이 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럼 또 우리 저는 참 싫어하는 말인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넣을까 또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 아, 뭐가 있으니까 이 유튜버가 뇌피셜이라고 하면서라도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뭐가 있겠지. 여기 저 썸네일에 얼굴 나온 거 보니까 뭐 있겠네.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 맞습니다. 낙인 그러니까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참 그러면은 또 슈퍼챗 나오고 또 예. 세금에도 또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밝혀지지도 않고 그래 그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예요. 하하. 지금도 사실은 몇 명이 구속됐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병폐라고 봅니다. 조금 대표적인 사례를 뭐 알려주신다면 대표적인 사이버 레카 사례 어떤 거 기억나세요? 대표적이 얼마 전에 이제 구속됐죠. 그 구제역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찌양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른 어떤 그 동료라고 표현하고 또 사실 진짜 레카 분들한테는 참 죄송하기도 한데 그 사이버 레카 연합회에 있는 분들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제역이 예를 들어서 본연의 업무만 수행했다면 어쩌면 지금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제역 사건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 먹방하는 찌양의 사생활을 빌미 삼아서 너 이거 뭐 나한테 돈 안 주면은 나 이거 유튜브에다 터트려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때 지금 예, 예. 징역 1심 징역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장 악독한 건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어떠한 걸 퍼뜨리겠다, 뭐 영상을 찍겠다, 뭐 이랬다면 어쩌면 계속해서 다른 유튜버나 사이버 레카들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넘어갔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요거를 퍼뜨릴게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돈 욕심이 나니까 요걸 보호해 줄게. 그리고 컨설팅을 해 줄게라고 정말 악독한 어떤 오프라인에서 이런 또 협박죄를 저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이나 사이버 레카에 뭔가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사법 지체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하나를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것 때문에 단죄가 된 거지. 사실은 그거 말고는 여전히 사법 공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돈으로 협박하는 거 없었으면 지금도 사이버 레카질 하고 있었을 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그게 이제 무서운 예, 건데 그게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수 장원영 씨를 괴롭히던 탈덕 수용소 여기도 익명의 그늘 안에서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자료를 안 주는 정보를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명 속에서 계속 이 뭐랄까요 장원영 씨를 비방하고 네. 명예훼손하고 하다가 결국 거기까지. 유튜브에서 정보 넘겼죠. 예. 예. 그게 참 그 변호사분들 그리고 소속사한테 참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런 지원을 또 연예인들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상대가 특정돼야지 기소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대가 특정이 안 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다 뭐 쓰고 나옵니다. 뭐 복면을 쓰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된 상태인데 소속사에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다른 케이스는 전부 다 지금 다 괴로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 문제가 사실 나온 지 오래 됐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활동할까 하면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법적인 공백, 관리 안 되는 문제, 요게 제일 큰 거네요. 정리해 보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IT 강국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IT 관련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제가 인터뷰하고 그러면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이 있고 EU의 어떤 법이 있고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저는 그게 답답해요. 제가 그걸 인터뷰를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하.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에서 여든 야든 간에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초연결 사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들한테는 초연결 사회가 너무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초연결 사회. 예, 엄청나게 발음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는 초연결 사회인데 법은 못 따라가고 있는 사회. 맞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악플러나 이런 사이버 레커질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해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있었는데요. 예. 그 네트워크 집행법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성악설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로 비판도 하고 이런 문화를 다 이루고 살아가지만 거기서 선을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독일은 혐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뭐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혐오와 관련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두 군데 다 책임을 묻습니다. 쓴 사람
그리고 또 하나 플랫폼의 책임. 아 플랫폼에다가도. 예.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뭐 몇백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몇백억이에요. 몇백억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인제 물론 정확하게 단죄가 됐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어떤 그 헤드쿼터는 뭐 미국에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예.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네. 일종의 이걸 너찌 효과라고 하죠. '아 음. 이 국가에서는 이거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럼 잘해야 돼.' 우리가 마치 요번에 전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압박을 좀 넣는 바람에 음. 구제역이 단죄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예.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금 찾아보니까 650억 원 벌금도 막 그러니까요. 물리네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무겁게 이거는 인격 살인이다. 네. 이게 정말 명예살인이다. 잘못한 거다라는. 예,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어서 단죄를 하려면은 명예훼손, 모욕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벌금이 얼마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게 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근데 내가 얻고 있는 게 너무 무지막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조회수로 인한 수익이 더 큰 맞습니다. 거예요. 예.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도와주고 그리고 뭐 후원금 도와주고 슈퍼챗 도와주고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얻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아까 외람됩니다만 CBS에서 와서 성악설 얘기를 하는 게 음.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믿고 충분히 단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저는 아마 이런 인터뷰를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참. 유튜브 혹은 SNS 이런 온라인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 이게 도대체 몇 년째 유지돼야 되는가? 그리고 해당하는 그 뭐 연예인이 죽든 아니면은 그를 저격하는 사이버 레카가 죽든 죽어야 끝나는 이 고리. 아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된 게 2010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자살 예방 미디어 뭐 이런 연구들을 좀 했을 때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럼 그때마다 인제 연예인이 죽었을 때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때 국회 토론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럼 그때 살짝 좀 뜨겁습니다. 예. 그럼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똑같거든요. 법 체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거랑 섞지 마라. 그리고 외국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그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도 없고 네. 예. 뭐 어쩔 때는 국회 토론회 가 보면은 여당이 주최하면 야당이 없고 야당이 주최하면 여당이 없고 막 그렇거든요. 서로 없어요? 예. 근데 두 분이 좀 모여서 저 부르면 저는 그냥 무료로 가겠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아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갔고요. 국회 상임위에도 곧 아마 이게 논의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형식적인 논의 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법안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런 질문 하나 나왔는데 유 교수님이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네요. 고 김세론 씨가 세상을 뜨고 나자 이제 김세론 씨에 대해서는 그때 악플 너무 과했어. 김세론에 대해서 너무 가혹했어. 마녀 사냥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김세론 씨에게 향하던 악플이 이제 배우 김수현 씨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무슨 갑론을박이냐면 또 고 이성균 씨 때처럼 여론재판 앞서가느냐 이러면 안 된다 멈추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 무슨 소리냐 배우 김수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정당한 거다 악플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지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최근에 인제 그 사실은 어찌 보면 새로 생긴 용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끼리 하는 말들이 막 일반화됐던 게 뭐 예를 들면 확증 편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사적 제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걸 자꾸 섞는 것 같아요. 그건 사법부의 영역이다. 방금 말씀하신 건.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가 좀 안타까워서 인제 그렇게 몰아가다가는 예. 뭔가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인제 뭐 미울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좀 부탁드리건대 그건 사법 영역이면 본인이 어떤 뭔가 비판하는 그 선에서 뭔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한 예. 아마 10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이라는 사람이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회적 자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1% 정도 갖고 있다. 그게 발전된 사회일수록 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멈추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1위인 자살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분별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냥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판단 뭐 수사보다 앞서가서 그냥 아예 단죄해 버리고 매장해 버리고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배설로 가지는 말자라는 뭐 이런 뭐 잘잘못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질 수는 그 뭐 없습니다만 저희의 역할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유현재 교수님과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